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인재교육원 시민안전실 대변인, 인사정책관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요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인재교육원 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교육원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인재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인재교육원은 1 담당관 4팀으로 총 정원은 28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조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혁신적인 사고와 자기 주도적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 인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재를 양성하고 시전 비전을 실현할 핵심 역량 개발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교육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 인재 양성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국 시정 과제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해 국정 철학, 시정 비전 및 핵심 시책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례 분석, 문제 기반 학습 등 현업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행정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생성형 AI, 빅데이터 활용 및 모빌리티 교육 등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기획 등 디지털 행정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화주도 창의 행정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민 관점에서 정책 과제 해결 및 시민 체감의 행정 역량을 증대하고 다양한 모형의 교육 설계와 평가 분석 및 피드백 등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교육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7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원의 전문성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교육원 직원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민간 우수 교육기관 벤치마킹, 컨퍼런스 및 시도 교육 발전 협의 참여 등을 통해 최신 동향 탐색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타시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시의회 및 공공기관, 교육청, 공무직원 대상 교육 과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타 지역 공무원 간 교류를 통해 도시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힐링 및 감성 충전 소확행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행복 찾기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조 시정 비전 실현 핵심 역량 개발 강화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과 조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급별 특성에 맞는 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 4급 승진 후보자 역량 교육 및 평가를 통해 관리자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5급 이하 직원들도 직급별 역량 교육을 통해 현안 해결 능력과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직자로서 기본 지식 및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공직 비전 설계 등을 통한 기본 지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사이버 교육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교육과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 운영 과정을 개편하였으며 간결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동영상 공개 강의를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9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제공과 건강 관리를 위한 편의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물 체계적 점검 관리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내 식당은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과 위생적인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의무실 운영을 통해 건강 관련 상담, 응급처치 등 교육수행 건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조,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체육시설, 주말 식장, 교육 정보 자료실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열린 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온라인 예약제로 토 공휴일에 개방하여 생활체육 편의를 제공하고 주말의 시장은 시민 누구나 부담 없는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정보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인문, 문학, 아동 등 다양한 분야 도서들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재교육원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성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서임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세 의원입니다. 네, 서임세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사이버 교육 강화 부분 강화를 써놓으셨는데 전년도랑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요. 강화는 아니죠. 네, 사이버 교육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법정 의무 교육 목록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2개가 있습니다. 올해 년도는 보통 해마다 11개에서 12개 이렇게 법정 의무 교육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의무 교육이군요. 말 그대로. 네. 우리 공직자들이 시청만 해도 약 4,000명이 넘고요. 뭐 5개국 5,000명 넘고요. 공공기관까지 합치면은 뭐 최소 많이 치면 13,000명 가량 됩니다. 근데 이 사이버 의무 교육이 정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수가 다 차버려서 의무 교육을 못 받는 사례가 있거든요. 사이버 교육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사이버를 우리 시가 자체 개설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 어떤 네. 그 사이트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지자체 계획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할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이버 교육이 지금 이렇게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90%가 넘는 좀 홍도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정별로는 또 뭐 좀 포화 상태가 돼갖고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장을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버도 공간이 있나요? 아무튼 서버나 이런 용량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버를 당연히 그래서 이제 늘리려고 저희들 하는데 중앙이나 이제 그 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 중앙공무원 교육원 같은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공유하면 되는데 그런 서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어떤 수요를 받아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시대가 바뀌고 교육 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집합 교육도 교육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사이버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다량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 회의에 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강화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서임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는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재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한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신민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실은 올해 365일 시민이 더 안전한 안심도시 강주를 목표로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취약 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재난사고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을 정비하고 재난 피해자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일상 속 안전 실천 캠페인 3대 사망사고 줄이기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국내외 박람회 참석, 신기술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생활 밀접 분야와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인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민, 관, 군, 경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민방위 대원 스마트 교육 확대와 불시 훈련을 통해 긴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간 전문가 드론 등을 활용한 집중 안전 점검과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일상 속 시민 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실국 책임 안전 점검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4년도 안전 한국 훈련은 정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맞춤형 훈련을 강화해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기별 유형별 건설 공사장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 확대를 통해 재난 상황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방화벽 이중화 및 24시간 CCTV 장애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CCTV 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 식품, 위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대해 테마별, 시기별,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진흥화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27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에 따라 장기적, 체계적 재해 관리와 재해 영향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 4개소의 우수 저류 시설 설치와 송정 첨단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위험 소하청과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과 기능 보강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풍수의 대설 등 자연 재난에 대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스템의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응급지원체계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년도 시민안전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평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옥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험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임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세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법정 전립액 부분이 100억 정도 부족하다. 그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현재 그 재난관리 평가에 핸디캡도 받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었고요. 올해는 어떤가요?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면은 23년, 4년, 5년 계속 그 법적 적립 비율에 지금 미입되고 있고 그것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24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이렇게 충족을 시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미충족 상황에서 이게 예산실하고는 이게 일단은 적립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예방 목적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먼저 이게 충족시키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산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해 간다는 건 아직 안 했다는 말씀? 아니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산실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틀에서 지금 현재는 이게 그 의무 예치 최저 적립액이 한 금년 말로 한 100%가 넘거든요. 103%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미흡되면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일단 뭐 가는 걸로. 작년에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신 거네요. 올해는 일단 올해는 지나가고 보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엔. 이제 우리 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뭐디 이게 예산 뭐, 이야기는 작년에 예, 했고요. 예. 올해는 어떻게든 채우겠다. 예.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실장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예.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 예. 당시에. 예. 그래서 올해 업무 보고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근데 할 것이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럼 올해도 모른다, 미지수다라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법적 적립액이 190억에 됩니다. 그 충족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90억 정도, 90억 8천만 원 정도가 올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100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우신 야, 부분이죠. 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 질문을 할게요. 최근 참사로 인해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그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요청을 했었는데 시민안전보험 15세 미만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타시도 그러니까 대구라든지 다른 타시도들 제가 사례를 봐봤더니 그 시민안전보험에서도 그 몇 종을 그 보상해주냐 편성을 해주냐 이 내용이 다 상이하더라고요. 근데 광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보험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확인 한번 거쳐 주십시오. 예, 그 매년 그 지방재정공제하고 재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 검토를 하시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가 이제 11종, 올해가 이제 13종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전남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18종이에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 종이 많다고 다 하더라. 좋은 건 아니지만 예예예. 액수나 이런 부분도 액수가 체크를, 높아가면은 확인을 또 해봐야죠. 예예. 그 부분도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범죄 예방 CCTV 그 교체 노후 CCTV 교체랑 장애 예방책에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그 범죄 취약 지역 이설을 하는 20개를 선정을 하신다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예, 기준은 일차적으로 이제 자치구하고 자치구의 인구, 면적, 그리고 범죄 발생 건수, 민원 사안 이런 것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일차적인 협의를 하고요. 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정보화 센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게 적절한 건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정보화 담당관에서요? 예.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어떤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직 거치지 않으신 거죠? 지금 올해는? 올해는 아직 지금 준비 시행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거칠 작년엔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거칠 때 저도 자료를 주시고 네. 제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자료 상임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임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 네, 최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은지입니다. 네. 네, 올 한해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 제주항공 우리 여객기 참사 때 재난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실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유족들하고도 소통을 쭉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3대 안전 취약분화 사망사고 줄이기 관련해서요. 그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이 지금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상 그 행감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저희가 처음 추진했을 때보다는 그 각 부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망사고 줄이기 내실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이 부분은 의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작년에 이 부분이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이게 단순하게 이첩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또 그 외에 교통이나 산재나 이런 부분도 캠페인 위주로 머물러 있어서 그리고 또 조직도 활성 안 돼 있는 어떤 부분이어서 작년 12월 중순쯤에 백인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근거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자. 그리고 또 거기에 대부분 다 생업이 종사한 사람들이다 보니
근거 규정을 만들고 예측 가능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서 수당을 가능하면 수당까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유사 단체가 있으니 중복사항은 또 중복사항대로 빼고 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년 12월에 한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금년도 종합계획을 2월 말쯤에 만들어서 다시 저 조직 분들하고 참여한 분들하고 실천단하고 자문위원단 이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월 달에 토론회를 하셨고 그 그렇습니다. 토론회 결과로 지금 예. 종합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2월 달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2월 2월 말, 3월. 네.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이 되면 우리 의원님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3대 안전 취약 분야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가 정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올해는 좀 진짜 내실화 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그 최근에 연합뉴스 기사로 우리 광주시가 그 5.18 전남도청사 같은 경우에도 불이 꺼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블랙아이스 제거 관련해서도 경찰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거가 늦어져가지고 이게 출근길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런 상황들의 대응이 좀 늦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장님.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늦으면 안 되지만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근데 이제 광주시에서 이 관련해서 대응하신 답변들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은 출근 전이어서 늦었다, 휴일이어서 늦었다, 뭐 이런 지금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시민안전실이 아니고 뭐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재난 문자는 이게 비상시에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를 하기 위한 긴급 재난 문자가 있고요. 네. 그 5.18 거기 현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하는 어떤 문자는 안전 문자로서 이게 그쪽을 좀 피해서 이게 화재 진압에 문제가 있으니 피해서 가주십시오 하는 어떤 물론 화재 신고가 나면은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긴급 재난 문자나 이런 것은 바로 대피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총각을 다투고요. 그 안전 문자는 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 화재에 문제가 있으니 진압에 좀 제의가 되니까는 좀 그쪽을 피해서 가는 것이 교통체증이나 본인도 그렇고 이 화재 진압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냈는데 그것이 꺼진 후에 결국은 발송됐다는데요. 그것이 꺼진 후에? 이제 진압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보낸 어떤 부분이다 보니 소방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네. 그런 정도 화재는 통상적으로 안전 문자를 안 보내는 어떤 그런 일상적으로 그러는데 요청이 와서 이렇게 보내는 어떤 부분이 서로 협조 체계가 긴밀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더- 부분을 이제 그 해명을 하실 때 방금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토요일이어서 대처가 늦었다 뭐 이렇게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그러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오해가 생길 예,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예. 그러면 시민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이런 해명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눈이 계속 너무 많이 와서 물론 이제 이 뭐 폭설에 대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뭐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이런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교통 대설 한파 주의보가 5회에 있었는데 5회에 있으면서 사고가 단순 어디 넘어짐 사고 이런 뭐 한 43회 그리고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한 8회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인명 피해가 이어진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파주의보가 또 해소되고 뭐 어디 블랙
아이스 부분도 물론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포털이나 이런 부분까지 바로 이제 연결이 되기 네. 때문에 그 부분 잘 협조하고 기관 협조해서 그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이기순 말씀 좀 의원님. 드릴게요. 지금 지난해 저희 또 제주항공 참사에서 시민안전실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해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제설 작업들을 보니까 시에서 이제 큰 도로를 해주고는 계시고 또 각 골목골목에는 지금 전체 광주시에 있는 방재단이나 또 통장님들 중심으로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방재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좀 많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포털 관리부터 시작해서 안전 문제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기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면자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피 및 피난 유도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재난태례 등의 교육 훈련을 지도 감독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에게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대피 동선을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에게는 관련 기술 개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해당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은 동구에 1개소가 있으나 향후 신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난안전관리에 시와 관계인들의 협업 등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시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력 의무 규정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신가요? 예, 원안 동의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작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대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대변실 소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사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종 보도총괄 팀장입니다. 박정욱 정책보도팀장입니다. 강현선 메시지기획팀장입니다. 김무진 메시지 운영팀장입니다. 이석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석호 팀장님 오늘 한 1시간 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미디어 운영팀장입니다. 1쪽 기본 현황과 2쪽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3쪽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 기반을 마련하고 SNS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 기반 마련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책 중심의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 언론 매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과 공유하겠으며 특히 긴급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도 입장문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핵심 현안과 신규 시책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기획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차담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인들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위해 주요 일정과 관련 자료를 하루 전에 미리 제공하고 당일 오전에는 보도자료 예정 목록도 함께 공유하겠으며 기사 송고시를 365일 상시 개방하고 공휴일에는 언론 지원반을 자체 운영하여 취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신문방송, 통신, 인터넷 매체 등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실국 직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정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무 공무원들이 지역 내 신문, 라디오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이나 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정 운영 전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광판, 광고판은 물론 시민 밀착형 홍보 매체인 시내버스 전 노선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영상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활용해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소식지 매거진 지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시정 소식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 홍보 종합 플랫폼인 모드의 광주를 통해서도 시정에 관한 많은 소식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 시책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입니다. 시 공시 행사 추진 시 추진 부서와 기획 단계부터 협업하여 홍보를 지원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홍보 협의체를 운영해 시정 시책 기획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이슈를 흥미와 재미를 가미한 릴스, 쇼츠 등 특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담아 슬로건, 상징적 이미지를 개발하는 정책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한 캐릭터 기획 행사라든가 성과 공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시민 중심 온라인 소통 시스템 운영입니다. 하루 평균 7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리시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사진 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으며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폰 간편 인증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아이핀을 추가하여 이용 편의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강좌, 견학 등 21개 부서 38개 프로그램을 통합 예약할 수 있는 바로 예약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제안, 토론장의 강조온과 국민 신문과와 연계된 통합 민원 청구인 바로 응답 등 시민 소통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쪽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영상 홍보 추진입니다. 인터넷 방송 헬로 광주는 오늘의 뉴스 각종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광고판, 빛골 TV의 시정, 의정에 관한 사항을 송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연령 공간인 무등홀을 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방 제공하고 있으며 색삭, 작지교실, 청소년 진로 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 미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의 자체의식 함양과 진로 탐색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석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역 종합 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은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림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용어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되었으며 시장이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2개의 지역 종합 유선 방송사가 운영 중이나 광고료 이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 조례안에서 정한 방송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 서울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종합 유선 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있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고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률 인사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관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사정책관실 서구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의 보고에 앞서 인사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림 인사운영팀장입니다. 박문수 인재채용팀장입니다. 김진구 역량개발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참석이 어려운 점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사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 21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3쪽 분장 사무와 목표와 전략, 추진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인사운영팀, 인재채용팀, 역량개발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선 8기 인사혁신 계획에 따라 업무 성과 우수자 및 경무 기피 업무자는 선후부서를 배치하고 성과 창출자는 박탁 승진을 확대하여 업무 회피자는 하향 전보하고 승진에는 배제하는 등 민선 8기 일과 성과 중심의 일관된 인사 원칙을 적용하여 인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 현안 사업 추진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고위직 중앙 전출과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민 접점 부서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고 장기 근무자를 순차 전보하는 등 조직의 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직자의 공직사회 정착을 위하여 실무수습 제도 등을 운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 현안 담당관,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개선, 경무 기피 업무 재지정 등 내실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천과 선발 전 과정에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내일이 빛나는 공무원 포상 제도 운영, 실과서 순회 방문 상담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역량 중심의 채용 업무 추진으로 미래 혁신을 선도할 지역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지방직 및 청원경찰뿐 아니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경력직 공무원 등 공정하게 채용 시험을 시행하고 실무 수행 능력 평가 중심의 자치구 공무원 시 전입 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시 공무직의 채용에 있어 우리시 주관으로 통합 필기 시험을 지속적 시행하여 신뢰받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직 임용시험, 보건의료인 등 국가 자격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유능한 인재 선발에 기여하겠습니다. 시험장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시험 과정별 유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응시자 중심의 맞춤형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광주시정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목표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에 대한 직원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 적응 프로그램 및 실무 교육을 추진하고 각 직급별 직무 역량 개발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직자의 생애 주기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 장기 위탁 교육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훈련을 운영하여 조직 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사내대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사정책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 보고를 포함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늘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술 인사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정아 예산 담당관입니다. 유정아 인구정책 담당관입니다. 김선자 혁신평가 담당관입니다. 박혜미 데이터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위가한 국제교류 담당관입니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근 대협력본부장은 폭설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 한 해 기조실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조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5년도 저희 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 4쪽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기조실에서는 시정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재정 운영으로 더 좋은 광주시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8쪽에서 10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8쪽 시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 기획 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강화로 행정의 변화를 견인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시의회와의 소통 협력 체계를 공고화하면서 의정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시정 성과 창출을 지원을 위해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정책 실행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 발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와 광주연구원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광주 미래전략 발굴과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영역과제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제한제도 등 창의 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 예산 담당관 소관입니다. 12쪽 민생 회복과 강주 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쪽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및 우리 시 시정 방향과 연계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단계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요 발굴 등 적극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14쪽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강도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세입 및 세출 효율화 과제를 지속 발굴 관리하고 보조금 민간 위탁 사업 등에 대한 평가 체계 내실화 및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재정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 시장 금리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 인구정책 담당관 소관입니다. 16쪽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인구 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청년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초광역적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구축하고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상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 전남 국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 광주 실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육성을 위해 지역 주도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 혁신평가 담당관 소관입니다. 20쪽 창의적 행정에 기반한 시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혁신 방향과 연계한 시정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우수 성과의 보상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협업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일상화 내재화하겠습니다. 21쪽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 평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 제도인 정책 평가 박람회와 정책 이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민선 8기 주요 사업 등 주요 시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역경제와 시민 불편 사항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핵심 산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규제 증가 방지를 위해 자치법규 등록 규제를 수시 심사하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 데이터 정보화 담당관 소관입니다. 24쪽 디지털 행정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중심의 정보 시스템 전환의 지속과 디지털 행정혁신으로 행정 전반의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일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활용 데이터가 높은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여 주요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26조 빈틈없는 정보 보안 태세를 확립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보안 관제를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보안 관리 체계와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국제기후 담당관 소관입니다. 28쪽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적, 기획적 국제기후 총괄 관리로 국제기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후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강주 정신을 확산하겠습니다. 29쪽 국제교류를 다각화하고 실질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 미래 발전과 부합하는 신규 교류 도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자매 우호 도시와의 교류는 더욱 강화하여 시정 현안과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 법무 담당관 소관입니다. 31쪽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 체감 법무혁명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적법한 법률 체계를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32조 시민 권리 보호와 시정 법적 분쟁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 예방적 법률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률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양질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3조 시민과 공직자 눈높이에 맞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실질적 시민 권익을 보장하고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35조 대외협력본부 소관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6년도 국비예산 확보, 시정시책 홍보 등 시정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언은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삼성구구 박희울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광주 광역시 인구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금 몇 명입니까 정확히? 2024년 12월 말 기준 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의하면 140만 8천 명 정도 되고 140만 있습니다. 8천. 예. 우리 광주광역시 인구가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자꾸 지금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특히 이제 청년 인구가 감소가 된다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감소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시도 그 청년층의 인구 유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 뭐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출생, 양육, 보육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이제 매력 있는 도시 이렇게 이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지금 청년 인구가 유출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 아마 금년 안에는 140만의 인구가 좀 붕괴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2002에 지금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좀 수립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2차 인구 종합 계획이 25년, 29년 이렇게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 작년 말에 강주연구원 연구 마무리를 통해 그걸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올 2월, 3월에는 좀 마무리를 하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늦어진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종합 계획이고 이제 그런데 내용이 조금 견실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좀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정말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사실 2025년도 벌써 2월입니다 지금. 네. 사실 그 매년 2월이면은 시의회에서 이제 각 그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우리가 지금 받잖아요. 최소한의 업무 보고 전에는 이 종합 계획이 저는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종합 계획을 아직까지 이렇게 수립이 안 돼 있다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집행부 나름대로 물론 여러 가지 여론점이 있겠지만은 이 중요한 사항을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을 지금 안 돼 있고 하는 부분은 과연 광주시의 인구가 점차 이렇게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아직까지 지금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과연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참 고민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실장님 이제 1차하고 2차 때 종합계획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일단 이제 포괄하는 이제 범위가 1차 때는 이제 출생, 보육, 그 양육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좁았던 것 같고요. 그래 이제 2차 때는 이제 청년 일자리니 도시 자체를 이제 매력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포괄해서 이제 범위 자체를 조금 저희가 이제 넓혔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걸 이제 뒷받침하고 하는 이제 활동 후속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이제 걸쳐 있어서 그런 관련 부서 또 5개 자치구 등과 함께 인구 거버넌스 이런 부분 등을 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각 개별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인구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한번 이제 해볼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은 3월이면 나옵니까? 이렇게 2차 종합 더 이상 계획이? 아이가 뭐 지연되지 않게 늦어도 3월에는 그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광주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죠? 네네. 또한 그 합계 출산율 감소 역시 전국 최상위권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참 이처럼 이렇게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뭐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있으면 좀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다른 이제 물론 뭐 시도라든가 뭐 이런 뭐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출산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많이 내놓고 하잖아요. 특히 뭐 광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출산이 높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자꾸 인구는 계속 감소, 출산율은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이제 방금 이제 지적하신 출산율이 낮고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또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낮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주 우리 이제 시 특성에 맞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뭐 발굴돼서 그 시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신규로 출생 축하 카드 50만 원 이렇게 이제 주는 그걸 이제 최초로 이제 또 신규로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소상공인 그 보육 지원 그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규로 이제 도입한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이렇게 이제 일자리 지원 시책 등을 발굴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시 재정이 썩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당장은 효과가 있는데 그 이제 지원이 끊기거나 하고 하면 타 시도로 이렇게 이제 주민등록지를 옮겨가고 이제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고려하고 있지는 이제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일자리로 연계되고 하면 당장은 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의 어떤 활력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면
좀 반전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17개 뭐 시도라든가 이런 데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광주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혜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예.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라고 보신가요, 지금?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수다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구만 이제 관심 지역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아니 제가 이제 예. 그 묻고 싶은 것은 예. 전국 시도에서 이제 출생률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주고 네, 있잖아요. 예.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 17개 시도 중에서 네.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가? 예. 그 예. 현금성 지원 비교를 했을 때.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제가 봐도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약간의 좀 뒤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뭐 예산이 이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뭐 YB힐트라든가 뭐 대자보 도시 이것도 물론 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항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대책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YB힐트라든가 대자보 도시에 굉장히 관심 많고 이런 예산을 막 투입하고 하는데 이 출생률에 관련해서는 참 의문이 갑니다. 제가 왜 이걸 안 하지? 타 시도의 상위권은 못 돼도 네. 어느 정도는 이런 그 출생률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대책은 좀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 재정이 조금 뭐 넉넉해서 재정은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이제 네.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제약이 있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효과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이제 육아 지원 그런 부분들은 신규로 타 시도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래 어렵지만 우리 시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들 시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40만 인구가 붕괴될 거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아마 그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원 5분 자유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출산율을 증대하기에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진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양육 관련해서 그 이제 손자녀에 대한 돌봄 뭐 이런 부분들을 외조모 사촌 이내 친인척까지 금년에 이렇게 이제 700세대 월 700세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대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세에서 초등 6 아동이 있는 이런 가구 자녀 모임에 대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금년에 40개 이제 자녀 모임이 이렇게 이제 확대된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장 그 근로단축 장려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초등 전 학년까지로 해서 25년에 한 200건 정도가 더 이제 확대됐다 이제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광주광역시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비상 상황 사실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 중장기적으로 네. 이걸 빨리 좀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구 감소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박희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최은지 의원님. 아이고, 올해도 올 한해도 이 계획 세운 업무 계획 따라서 좀 잘 광주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위원회 관련해서요. 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 뭐 내용 자체는 사실은 뭐 상건위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전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도 질의 드릴게요. 그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도 많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경관공동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뭐 ABCD조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축위원회에 그 시민 대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ABCD조 이 한 군데에도 시민 대표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위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 대표를 한 명도 넣어놓지 않은 거는 사실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제가 이제 건축위원회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만 다른 위원회에도 저는 이게 시민 대표들이 제외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네.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왜 이분들을 빼 놓았는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위원회 관련 이제 법령 뭐 조례 등의 일종의 자격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맞습니다. 건축 관련이면 그 분야 전문성이 있는 그 교수님, 건축사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을 대표하고 하는 분들이 각 위원회에 좀 들어가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는 것도 맞는데요. 네. 이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들을 또 저희가 검토를 하기도 하는 위원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네.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 여기 이제 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사실은 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관련된 이제 위원님들도 다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네. 이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면 사실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다뤄지는 이 심의들을 대부분은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이지만 이 공동위원회에는 소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슈들에 대한 내용이 언제 다루어지는지 언제 심의가 결정이 되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받아보니 시민 대표들은 이 ABCD 조 공동위원회 ABCD 조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ABCD 조가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시민 대표들은 이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없고 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적재기관 관련해서 살펴보셔야겠죠. 네,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실국도 그 나름의 고민과 문의 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해 주시고 예, 다른 예. 위원회에도 혹시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지 예.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ABCD 조에 다 뭐 시민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도 한 조에도 아예 이 공동위원회에서
빼놓은 것은 예. 의도가 있다고 읽혀질 예. 수 있다. 이 상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의 위원회가 공동위원회로 네. 운영될 것 같으면 기존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이 골고루 골고루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많이 이제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이분들이 그 시민 단체 쪽 뭐 추천 위원들이거나 그렇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시민 대표만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견은 말씀드리면. 그 부서에도 좀 전달을 하고 네.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또 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딥시크라든지 이런 뭐 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또 보도 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네, 딥시크 네. 관련해서 네.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순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기 대선 관련해서 네. 있기 때문에 뭐 공약 부분부터 예. 시작해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는 아마 정책의 흐름도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네. 보여지는데요. 그 관련해서 시가 이번 현 정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좀 네.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 잠깐 그 국제교류 담당관제가 특광역시 중에 우리 광주 외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이 시도 뭐 사정에 따라 조금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국제 교류 업무 자체가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는 굉장히 큰 규모로 국장급 부서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저희는 아마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과장급 국제교류 담당관은 뭐 아시다시피 국가 간 외교 시대에서 도시 간 외교 네. 또 민간 외교가 중요시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뭐 이런 것도 해서 우리도 안보가 네. 한미일 중심 안보 체계로 가다 보니까 네. 중국과의 이 뭐랄까 관계가 좀 더 소원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 또 교역량의 측면에서도 중국과 수출이 대략 한 25% 네. 정도 22년도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그 비중이 좀 줄어들고 미국과의 교역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올해 지금 한국 그 광주가 광주 방문의 해를 두고 있잖아요. 예. 중국 그 소위 말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획기적인 어떤 대책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야, 관광도시과 또 무슨 뭐 관광재단 이쪽에서 뭐 고민하고는 계실 것 같은데요. 대중국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제 뭐 이게 이제 알지 시대가 못해서, 예. 이제 이렇게 한미일 안보 체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중국과 소원해지다가도 네. 또 세상이 네. 관계가 또 네. 풀어지는 네. 상황이 올 네. 수도 있는 상황이 네. 예견되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다면은 그냥 다 안 되니까 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문제가 아니고 예. 좀 적극적인 사고를 하셔가지고 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예. 들고 예. 또 국제교류 담당관제를 두고 있지만 예. 이게 좀 광주시에서 드러나는 뭔가가 네. 확 좀 났으면 쓰겠다 그런 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조금 더 앞으로 민간 외교나 도시간 네. 외교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의 네. 흐름을 잘 봐셔서 네. 조금 각별히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평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조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8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서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난해 12월 18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서와 위임 사무를 일치시키려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에서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방호 예방과를 화재 예방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2024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운영한 정책자문관은 투자유치, 도시회복, 걷고 싶은 길, 그리고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마지막으로 인권교류 협력 등 4개 분야 4명입니다. 분야별 정책자문관 주요 활동 결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분야는 투자유치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 및 광주광역시 투자환경설명회 홍보자료 작성 자문 등 성공적 행사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회복 걷고 싶은 길 분야는 차 없는 거리 운영과 도시교통망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대자보 도시정책 비전 수립과 시민 공감대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분야는 노동정책 추진 방향 자문 제안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 지역 내 노동 현안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여 노동정책 협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류 협력 분야는 인권 분야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세계 인권도시 포럼 유엔기구 공동주최 참여 등을 통해 인권도시 광주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문관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정책자문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수당 및 예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투자유치 분야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도시회복, 노동, 인권 분야에 대해 회의 참석 수당 및 예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도 정책자문관 운영 관련하여 25년 2월 현재 상기 4개 분야 4명이 활동 중이며 시정 핵심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10명 내외로 추가 위촉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책자문관의 적극적 활동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